journal to set down all my thoughts and the simple events of my day. Well, somebody has to do something. Are you washed in the blood, in the soul cleansing blood of the Lamb? Are your garments spotless? Are they white as snow? My hands shake as I write these lines.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Can God forgive us for what we've done to this world? 네, 이어서 퍼스트 리폼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영화의 화법은 완전히 반대이지만 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디에도 밝히지 못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제 영화 중에 1위. 1위입니다. 네, 이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네. 연말에 결산하면서 네.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퍼스트 리폼드라고. 네, 기생충과 함께 네.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였고 네. 인생 영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27번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럼 인생 영화 28번째 할게요. 얘기해도. 네.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진짜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약간 좀 그 영화의 훌륭함에 비해서 사실 아카데미에서도 작년에 홀대받았거든요. 네. 심지어는 에다 놓고 이런 일생일대 어마어마한 연기를 했는데 후보에도 못 올랐거든요. These kids, they want certainty. You know, don't. 미국 영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를 만든 폴 슈레이더 감독 자체의 어떤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했던 유럽의 어떤 영화들, 예를 들면 뭐 브레송의 영화라든지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같은, 혹은 뭐 잉마르 베리만 같은 사람의 겨울빛 같은 영화,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각본가로서 참여해서 스콜세지가 만들었던 택시 드라이버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죠. 이 영화도 이제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간략해 보이는데 사실은 스토리도 굉장히 다층적이면서 중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 영화 속에서 이 성직자인 목사인 에른스트 톨러라는 사람 얘기를 쓰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은 일기 쓰면서 시작하는데 사실은 일기 쓴다는 설정은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나 아니면 택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 굉장히 독특한 시발점이 뭔가 하면 앞으로 1년간 일기를 쓰기로 했다. 1년간 쓰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일기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상 이 남자는 처음부터 1년 뒤에는 자살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년간 쓰면서 그 일기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자기의 그런 결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의 자기 삶을 자기가 그대로 성찰하거나 바라보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 일기를 써나는 과정에서 어떤 엄청난 일들이 겪게 되고 그것이 과연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그 자체로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미쳐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숭고한 결심을 하게도 되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에서는 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이 시점을 1년 후의 시점으로 잡고 1년 전부터 나는 일기를 써왔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합니다. 일기를 써 나갈 것이다. 근데 계속 일기 써 나가는 과정 자체가 네. 바뀌어요. 네. 자초되기도 하고 찢겨 나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는 과정 자체의 화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1년까지 일기를 다 못 쓰죠.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 영화는 결국 다 보고 나면 병든 몸의 일기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이 남자가 실제로 본인이 지금 위암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고 있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에 사실상 몸이 세 개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의 직접적인 몸이고 두 번째는 보통 그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 교회가 계속 오래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에른스트 톨런 목사가 교회를 계속 수리합니다. 근데 화장실은 망가졌는데 고치지도 않고 어디를 고치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병든 교회의 어떤 건축적인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교회 자체가 병든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지구라는 몸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구라는 몸에 대해서 이제 환경 문제를 해서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마이클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계속 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신비한 중간에 비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지컬 미스터리 네. 투어.
진짜 그렇죠. 네. 비틀스 뭐 앨범 제목이기도 한데, 네. 네. 그 장면을 보면 영화에서 이제 말도 안 되게 비행하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고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초에 그 장면에서 하늘을 두 사람이 날게 되는 그 장면이 펼쳐질 때 처음에는 우주의 풍경이 펼쳐지다가 지구의 풍경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의 그 장소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마치 지구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로 몸으로 보았을 때 그런 어떤 비행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당연히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의미까지 더해져서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졌었죠. 공간과 함께 시간의 의미도 굉장한 것 같은데요. 네. 인간에게도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네. 어쩌면 교회라는 몸은 현재의 몸이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은 또 미래인 것 같고요. 네. 지구라는 역사는 과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 저는 그 장면, 비행하는 이 장면이 지구의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맞아요. 지구가 파괴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주인공 이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이름이 에른스트 톨러인데 톨러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그대로 다 들어간 것 같고 네. 우리가 보통 종이 울린다라고 할 때 영화에서는 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톨이라는 단어는 거의 어떤 데 쓰냐면 조종을 울릴 때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걸 할 때 누가 죽었을 때 종 울릴 때 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 근데 그 작품이 사실 이렇게 물론 제목이니까 함축해서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원래 원뜻을 살리자면 그 제목의 뜻은 지금 울리는 저 종은 누가 죽었다고 울리는 것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만약에 이 주인공 이름이 톨러라고 한다면 이 사람 자체는 종 치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죽었다고 종을 치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게 바로 마이클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앞부분에서 죽게 되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의 죽음과 혹은 그의 삶과 이 중반부 이후에 톨러가 펼치는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겹쳐지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 톨러가 종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네. 종교적인 의미에서 큰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시계가 없고 마을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네. 교회 종소리로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톨러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이 지금이 몇 시인지 아무도 모를 때 그 종을 울려서 몇 시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누군가에게 감화를 받고 후반부에 자기가 행동하는 지성인이 된 이유는 바로 종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톨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I've postponed my checkup too often.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 세계는 완전히 병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도 병들고 지구도 병들고 이 사람도 병들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톨러의 역할은 그러니까 중병에 들었지만 자기가 병 걸린지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앓고 먼저 앓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하자면 탄광에 있는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사 중에 기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톨러가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감독에게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도를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숭고한 그런 영화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가지 모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종반부에 가게 되면 사실상 세 번의 어떤 서로 다른 테러 비슷한 그런 행위들이 있게 되는데 네. 그 행위는 여태까지 말한 것의 역순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지구에 관한 테러 비슷한 걸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역으로 테러 같은 걸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교회에 대한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몸에 대한 테러를 하는 것처럼 영화가 보여지는데 약간 일부러 약간 좀 관념적으로 말을 했고요. 스포일러가 돼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극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잘 밀착된 선명한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에서 결국은 두 가지의 탄생이 있는 건데 하나는 아기가 지금 막 태어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이 교회가 태어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250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생일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퍼스트 리폼드, 세컨드 리폼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영화 이 퍼스트 리폼드라는 건 사실 교회 이름인데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마이클이라는 초반의 남자는 자기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걸 반대하고 아이를 낙태하자고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망한 세상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일어나는 교회로 향한 어떤 일으키려고 하는 테러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의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아기의 몸과 교회의 몸도 역시 후반부에 가면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화면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화면비가 네. 기존의 큰 화면, 그 넓은 화면이 아니라 1.37대 1의 화면, 4대3 비율인데 아카데미 비율이라고 그렇죠. 보통 말하죠. 이 영화 비율을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어디에도 유머가 없는데 화면비가 유머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면? 왜냐하면 네. 일단 처음으로 네. 톨러가 죽은 마이클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멀찍이 않습니다. 네. 대화가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 담임 목사와 그 지역의 유지인 바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테이블을 끼고 앉아가지고 정말 화면비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게 어쩌면 바로 지구의 모습이야라고 화면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4대3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폐소공포증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이 화면비는 기본적으로 투샷보다는 원샷에 유리한 화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독을 다룰 수 있는 최선의 화면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화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담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의 상반신을 받을 때 거의 최상의 앵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가고 그 속에서 망상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이 주인공을 담아낼 그런 화면비로 굉장히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저희가 다뤘던 그 이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독님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영화 화면비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럼 벨붕이겠네요. 예. 밸런스 붕괴겠네요. 두 편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데. 최고의 영화는 당연히 저한테는 퍼스트 리폼드고요. 네. 그래서 작년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저한테 많은 것들을 던져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최고의 장면은 그래도 조커가 좋기 그래도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계단 장면을 꼽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계단 장면이 아니고요. 아니고, 네. 또 하나 계단 장면이 있습니다. 해고당한 아서 플렉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회사 앞에 써 있는 Don't forget to smile이라는 문구에서 forget를 지워버립니다. Don't smile. 그때 아서 플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웃지 마. 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복수할 거라는 마음을 다지는 건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슬프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서 플렉을 만난다면 다시 한번 forget to를 넣어서 그래도 Don't forget to smile 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그 택하겠습니다.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내려가는 계단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약간 저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약간 다른데 두 편 중에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퍼스트 리폼드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조커도 좋지만 장면도 저 역시 이제 조커로 고르고 싶은데요. 저도 계단 장면인데. 다른 계단이죠? 네, 근데 저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설정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광대라고 해도 갑자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계단 차면서 왜 그런 이상한 춤을 추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우가 그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그런 연출로 더군다나 와킨 피닉스가 그런 춤으로 했을 때 그 장면이 가진 물론 이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폄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강렬한 어떤 그런 재미이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한 걸 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은 진짜 굉장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새 두 번째 영화당에서는 미쳐가는 자의 광기와 파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더 강렬하고 그러니까요. 세계의 근심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조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